여러분, 매년 수천만 원씩 적자만 내던 대학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자, 근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은 1년에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? 한번 맞춰보시겠어요? 네, 무려 600만 달러.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6억 원입니다. 놀랍죠? 이게 단 하나의 대학, 그것도 평생교육 부서, 딱 하나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이에요. 이게 뭐 어디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. 바로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USF의 진짜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이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 스토리 안에 앞으로 모든 대학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이 담겨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요? 사실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. 전 세계 대학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위기, 그 속에서 피어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위기가 뭐냐? 바로 세상의 변화 속도를 대학이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됐다는 정의입니다. 요즘 직장에는요, 침묵의 대치라고 불리는 아주 위험한 간극이 있다고 해요. 이게 뭐냐면 직원들은 나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다 됐어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들을 고용한 사장님들은 전혀 아닌데?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.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침묵의 대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깍 들어오죠. 직원들은 무려 85%가 난 준비됐어 라고 자신하는데 고용주들은 반대로 69%, 그러니까 거의 70%가 우리 직원들은 준비가 안 됐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이 엄청난 인식 차이, 이 거대한 시장의 실패 지점이야말로 대학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회사만의 문제도 아니에요. 학생들,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선 또 어떨까요? 이들도 지금 대학이 자기들한테 진짜 필요한 걸 못 채워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. 학비는 너무 비싸고 배우는 건 너무 이론적이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짧고 실용적인 과정은 왜 이렇게 없어? 이런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. 자, 그럼 다시 USF 이야기로 돌아와서요. 도대체 USF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?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낸 세 가지 성공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도입했고요. 둘째, 평생 학습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아주 깊은 파트너십을 맺었죠. 하나씩 살펴볼까요?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. 아주 간단해요. 돈 안 되는 취미 강좌들 있죠? 그런 건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대신 기업에서 바로 이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. 예를 들면 프로젝트 관리나 프로세스 개선 같은 기술 교육에 집중한 거예요. 결과가 어땠을까요? 놀랍게도 단 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. 두 번째는요, 바로 평생 학습 생태계를 구축한 겁니다. 이게 정말 대단한데요. 어린 학생들을 위한 코딩 캠프부터 시작해서 한창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,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까지. 심지어 여기엔 1,500명이나 되는 회원이 있대요. 말 그대로 태어나서부터 노년까지 인생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학습 파트너가 된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바로 깊은 파트너십입니다. 근데 이게 그냥 협력 수준이 아니에요. USF는 아마존이나 퍼블릭스, 심지어 미 국방부 같은 곳들과 아예 프로그램을 함께 만듭니다. 우리 이런 거 가르칠 테니 와서 배우세요가 아니라 지금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? 그걸 해결할 교육을 같이 만들어 봅시다. 이런 식인 거죠. 진짜 문제를 함께 푸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. 바로 이 숫자, 20%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이게 바로 USF랑 같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든 한 제조업체가 실제로 얻어낸 생산성 향상률입니다. 그냥 책상 위에서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돈을 버는 결과로 그 가치를 증명해낸 거죠. 자, 지금까지 USF의 성공 사례를 살펴봤는데요. 사실 이건 그냥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대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변화의 물결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유럽의 네덜란드 모델과 미국의 모델입니다. 좀 비교해보자면 네덜란드 모델은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국가적인 표준을 만들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. 반면에 미국 모델은 철저하게 시장 중심이죠.
그래서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서 얼마나 유연하게 또 AI를 이용해서 얼마나 개인에게 딱 맞춘 교육을 제공하느냐가 핵심입니다. 이렇게 보면 서로 가는 길이 좀 달라 보이죠? 근데 놀랍게도 이 두 모델이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는 똑같습니다. 바로 기존의 졸업장을 대체할 새로운 학습 화폐의 시대입니다. 그 화폐의 이름이 바로 마이크로 크레덴셜이에요. 이게 뭐냐면요. 기업이 지금 당장 원하는 특정 기술, 딱 그것만 짧고 유연하게 배워서 인증받는 거예요.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능력들을 하나씩 착착 쌓아서 나만의 경력을 만드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새로운 시대에 대학이 우리 사회와 어떤 약속을 해야 하는가, 즉,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.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. 대학은 이제 졸업장이 아니라 기록된 성장의 연속체를 제공해야 한다.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. 그러니까 나 4년제 대학 나왔어 하는 한 장짜리 증명서가 아니라 내가 평생에 걸쳐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, 그걸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결국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. 대학은 더 이상 20대 청춘들만을 위한 인생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제는 모두를 위한 평생의 파트너가 되고 또 개인과 사회, 경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. 4년 다니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다시 찾아가서 도움을 얻는 그런 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? 우리처럼 치열한 교육열과 또 독특한 인력 구조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아마도 그 의미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겁니다. 이제 어느 대학 나왔다는 졸업장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는 것. 미래는 끊임없이 또 유연하게 그리고 실질적인 배움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의 것이 될 거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. 이제 정말 평생 학습의 시대입니다.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대학은 어떤 모습인가요? 우리는 과연 어떤 대학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까요?